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텍스트로 된 코드가 어떻게 사용자가 키보드를 누르면 반응하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화면에서 움직이는 그래픽을 만들어낼까 하는 거요. 오늘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볼 건데요. C++의 제어 구조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서 말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캐릭터가 마우스를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단순한 텍스트 코드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드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죠. 이 제어 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 코드한테 생각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덕분에 코드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복잡한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도 있게 되죠. 바로 이게 모든 것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제어 구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드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한번 쭉 실행되고 끝이에요. 마치 폭푸수처럼요. 그런데 제어 구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상황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동적인 프로그램으로 확 바뀌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선택이라는 걸 하게 만드는 첫 번째 도구, 바로 if문을 만나보겠습니다. 만약에 라고 묻는 이 간단한 질문이 어떻게 상호작용의 세계를 여는지 아주 실용적인 예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정의는 정말 간단해요. 만약 뭐뭐라면 뭐를 실행해라. 딱 이 한 문장으로 우리 프로그램의 판단 능력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원을 키보드로 직접 움직여보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먼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하나 있죠. 바로 프로그램이 우리가 키보드를 누른 걸 어떻게 알아채지? 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코드의 간결함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렸다면 원의 X좌표를 4만큼 더해라.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자, 먼저 key right jump pressed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오른쪽 키가 눌렸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 눌렸어. 즉, 참이라는 답이 돌아오면 그때서야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원이 오른쪽으로 쓱 움직이는 거죠. 아,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요. 각 방향키마다 이렇게 if문을 따로따로 만들어두면요. 위랑 오른쪽 키를 같이 눌렀을 때 대각선으로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if만 있는 건 아니에요. if else는 이거 아니면 저거 같은 양자택일 상황에 쓰고요. else if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를 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이 선택을 하는 법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의 힘을 한번 느껴볼까요? 예를 들어 원을 수백 개 그리려고 코드 수백 줄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단 몇 줄만으로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마법. 바로 반복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 100개를 화면에 그려야 해요. 그럼 그리는 코드를 100번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할까요?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럴 때 반복문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반복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귀찮게 여러 번 해야 할 일을 정해진 횟수나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불평 없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아주 똑똑한 비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for 반복문을 한번 보시죠. 이 구조가 프로그래밍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시작점을 정하는 초기화, 언제까지 계속할지 알려주는 조건, 그리고 한 단계씩 나아가는 증감.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작업을 반복하는 아주 우아하고 강력한 레시피인 셈이죠. 그리고 이 구조는 자동화의 힘을 아주 멋지게 보여줍니다. 이 간단한 구조 하나만으로도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심원이나 나선형 같은 기하학적이고 아름다운 패턴을 정말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for 말고도 while 반복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while과 do while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 조건을 언제 확인하느냐입니다. while은 시작하기 전에 검사해서 조건이 처음부터 틀리면 아예 실행도 안 해요. 반면에 do while은 일단 한번 실행하고 나서 조건을 보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은 무조건 실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선택을 위한 조건문, 그리고 반복을 위한 반복문을 각각 배웠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합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런 인터랙티브 예제의 핵심 로직은 아주 간단해요. 프로그램이 그냥 이 단계들을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하는 겁니다. 마우스 위치를 따라가고 충돌했나 확인하고 아이템 먹었나 보고 그리고 화면을 다시 그리고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 눈에는 부드러운 움직임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또 if 문이 나왔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충돌 감지도 결국 if 문으로 구현돼요. intersect라는 함수가 캐릭터랑 장애물이랑 접쳤니? 하고 물어보고 응! 이라는 답이 돌아오면 캐릭터 색깔을 바꾸는 식의 행동을 하는 거죠.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하지 않나요? 근데 때로는 조건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캐릭터가 점프 중이면서 AND 동시에 아이템을 먹었을 때처럼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몬스터에게 닿았거나 OR, 시간이 다 됐을 때처럼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될 때도 있죠. 바로 이럴 때 AND, OR, NOT 같은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똑똑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이 새로운 지식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다음 도전 과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결정을 내리는 조건문,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반복문, 그리고 더 똑똑한 조건을 만드는 논리 연산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 모든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직접 해볼 시간이에요. 오늘 본 예제들을 바탕으로 나라면 이런 기능을 추가해 볼 텐데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원 움직이는 예제 기억나시죠? 거기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 색깔이 바뀌는 기능을 한번 추가해보는 거예요. 어떤 조건문을 써야 할까요? 그리고 키 입력을 확인하는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복습이 될 겁니다. 직접 코드를 만져보면서 오늘 배운 지식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보세요.